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미국은 소비자 물가 지수를 관련해서 좀 더 해석하고 소화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결국에는 보합으로 거의 거래를 마쳤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 국내에서는 또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6가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뜨겁죠. 요즘 캠트로닉스입니다. 유리기판과 관련된 이런 사업 강화 그리고 재생 웨이퍼에 대한 사업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주가의 추가 상승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여력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방산 쪽에서는 코츠 테크놀로지입니다. 한화 시스템과 151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쪽에서는 교촌 F&B가 좀 아쉬운 부분들을 보여줬다면 이수 페타시스는 호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오늘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흐름들 정수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모닝뉴스입니다. 목요일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헤드라인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의 소식들인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군이 공격 헬기 아파츠를 추가 도입 사업을 재검토하자 보잉의 고위 임원은 어떤 드론도 아파츠를 대체할 수 없다며 공격 헬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캠트로닉스가 반도체 재생 웨이퍼 기업인 J3를 인수했습니다. HBM 반도체와 관련한 기초연구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츠 테크놀로지는 한화 시스템과 151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교촌 F&B의 지난해 매출은 크게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38.6% 줄었습니다. 이수 페타시스가 지난해 실적 발표에서 영업이익이 68% 늘어나고 순이익은 60% 증가하는 등 실적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첫 번째 뉴스 만나봅니다. 우리 군이 수조원 규모의 공격 헬기 아파체 추가 도입 사업을 검토하자 제조사인 보잉의 고위 임원이 이번에 방안에서 어떤 드론도 아파츠를 대체할 수 없다면서 공격 헬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소식입니다. 유파 보잉 부사장은 AH-64 아파치는 최고 수준의 성능과 신뢰성을 갖춘 현존하는 최강 공격 정찰 헬기라면서 그 어떤 무인 플랫폼도 오늘날의 아파치를 대체할 수 없다면서 말했습니다. 또한 미래의 전장에서는 유인과 무인 시스템이 안전하게 원활하게 함께 작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은 2012년부터 대외군사 판매 방식으로 아파치급 대형 공격 헬기를 구매하는 대형 공격 헬기 2차 사업 추진을 결정해 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러우 전쟁에서 공격 헬기가 드론과 휴대용 미사일에 요격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사업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아파치는 현재 19개국에서 총 1,300대 이상 운용 중인 상황인데요. 특히 미군의 육군은 지금까지 아파치로 총 520만 비행 시간을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소식이 나오면서 국내 드론 관련주들의 움직임까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 만나봅니다. 캠트로닉스가 반도체 재생 웨이퍼 기업인 J3를 인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재생 웨이퍼 시장의 진입은 물론이고 신사업인 유리기판 기술 역량까지 강화하려는 투자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10일 캠트로닉스는 자회사인 리제닉스를 통해서 J3 인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웨이퍼는 칩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원판으로서 재생 웨이퍼는 폐기된 웨이퍼를 신제품과 대등한 품질로 가공한 제품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칩 제조사에서는 주로 R&D용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J3 인수는 캠트로닉스의 신사업인 유리기판 사업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캠트로닉스는 최근 매출 다변화를 위해서 반도체 산업에서는 유리기판 사업에 계속해서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J3 주력인 재생 웨이퍼 사업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J3는 최근 구리막 웨이퍼 재생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장 마감 후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간에서는 캠트로닉스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캠트로닉스는 시간에서 8%대 급등하면서 27,2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정규장의 흐름까지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한 기초 연구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HBM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중국 학술기관은 지난해 HBM 부문에서 총 169편 논문을 등재했고 한국이 올린 논문은 67편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이 세계 HBM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관련 논문을 한국보다 2.5배가량 더 많이 발간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은 114편, 독일은 30편, 인도는 29편, 대만은 23편을 각각 등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이 핵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보다 더 많은 학술적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면서 창신 메모리를 비롯한 중국 칩 기업은 HBM2 대량 생산으로 HBM 자급률을 내년까지 70% 끌어올릴 것이라며 한중 메모리 기술 격차는 종전 10년 수준에서 수년 이하로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고 관계자는 진단했습니다. 디램 시장에서도 중국은 한국을 추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3분기 메모리 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이 10.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매서운 추격 속에서 HBM 관련주들의 흐름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츠테크놀로지는 하나시스템과 151억 6,026만 원 규모의 K2 전차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공시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5년 2월 11일부터 2028년 4월 6일까지고 이번 계약 금액은 최근 매출액 약 513억 대비해서 29.55%에 해당하는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방산과 철도 시스템 전문기업인 코츠테크놀로지는 특히 K2 전차 사업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방산 부품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K2 전차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차세대 전차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폴란드 수출을 통해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코츠테크놀로지 역시 폴란드 K2 전차 수출 사업에도 부품을 공급하면서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규모 계약 체결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시간을 거래해서 코츠테크놀로지 역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종가 대비 9% 급등한 24,4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추가적인 수주 여부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교촌치킨을 운영하고 있는 교촌 F&B가 소비자 수요 회복세와 사업 매출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매출액을 끌어올렸지만 이번에 일회성 비용이 증가하면서 연간 영업이익은 4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가맹지역본부의 직영 전환에 따라서 대규모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면서 수익성은 후퇴한 것으로 나타난 건데요. 작년 연결 기준 매출은 3,8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8%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은 1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6% 감소했습니다. 교촌 F&B는 올해 메밀 단편 2호점 오픈과 함께 친환경 패키지 생산공장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신사업에 보다 집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신메뉴 개발에 속도를 내고 신규 국가와 지역도 추가 공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예상을 아쉬운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 내에서 하락했던 교촌 F&B입니다. 오늘 정규장의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반면에 이수페타시스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실적 발표에서 영업이익이 68% 늘어나고 순이익은 60% 증가하는 등 실적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전자제품의 핵심인 인쇄 회로기판 PCB 생산 전문업체인 이수페타시스는 지난해 매출액이 8,368억 6,696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 늘어났습니다. 영업이익은 1,042억 3,582만 원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고 순이익은 761억 2,813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4공장 증설이 완료되면서 수주 대응 능력도 향상되고 매출액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또한 우호적인 환율과 함께 수익성 개선에 따른 영업이익의 증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또한 이수페타시스는 보통주 한 주당 150원의 현금 배당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수페타시스의 5공장 증설을 준비하고 있는데 부지를 포함해서는 약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계획까지 밝혔는데요. 호실적으로 시간에서는 4% 오르면서 42,350원에 형성을 했습니다. 올해 초 주가는 3만 원 선을 밑돌았던 이수페타시스인데요. 흐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2호 인수 무산 이후 상승세를 보이면서 4만 원 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모닝뉴스 전해드렸습니다.